도시는 다양성의 상징입니다. 남녀노소,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지금까지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는 보편적인 사람의 신체를 기준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걷는 것이 당연하고 시청각에 불편함이 없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전제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어느새 출산율도 1%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국내 영유아 동반자 수는 200만 명대로 추산이 됩니다.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65세 이상 인구 등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모든 사람을 합하면 국내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로 분류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시에 사는 모두에게 편리한 교통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답을 얻어봅시다. 우리는 여러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했고 이야기 속에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니즈와 이상적인 개선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보행은 사람의 이동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영유아 동반자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혹은 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갈 때 건너야 하는 오거리가 있습니다. 그 길엔 큰 화물차들이 자주 지나다니는데요. 문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신호등 앞 보도의 경사가 너무 급격히 져 있어서 유모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가끔 든다고 합니다. 보행로에 턱이 없어야 휠체어와 유모차가 갑작스럽게 기울어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대기하는 곳의 경사로도 완만해야겠습니다. 유효폭 역시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너비를 고려하겠죠.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은 단순히 시설 측면에서의 배려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현재 국내 저상버스의 설비 수준은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고 내리기에 큰 불편함이 없게 돼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국내 저상버스의 100%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고 내리기에 용이하도록 승강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버스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나 유모차를 가지고 탑승하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는 걸까요? 모두가 불편한 마음 없이 이용하기에 만족스러운 대중교통이 되려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교통시설뿐 아니라 대중교통에 탑승한다는 모두에게 바람직한 시민의식이 더해져야겠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스 운전자에게 버스 번호를 물어봤을 때 버스 기사님이 그 사람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개를 젓거나 손으로 아니라는 표시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차체가 낮아 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상태를 잘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승객이 장애나 상황적인 불편함을 가지더라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버스가 되어야만 합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건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존감을 주기도 하는 동시에 당연히 갖춰야 할 설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시력 시각장애를 가진 어떤 청년은 병원에서 혼란스러운 경험이 종종 있었다고 하네요. 병원 내에 여기저기 쓰여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느 진료실을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한 번에 인지하기 또한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 대형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달랐다고 하네요. 입구에서 바닥에 빨간 선을 따라가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가야 할 진료실까지 선이 잘 이어져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사람이 직접 보조를 해주는 인적 서비스 없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최적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해외 공공시설은 어떤 곳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으로 흔히 꼽히며 파리의 3대 미술관 중 하나이기도 한 프랑스의 중심가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관광객과 현지 방문객들이 많이 오가는 만큼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선 루브르 박물관의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접근성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 지도가 배포되어 있는 건데요. 이 지도를 통해서 휠체어를 타고 입장할 수 있는 문과 휠체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 더불어 화장실, 엘리베이터, 식사 공간, 주차장 등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 접근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합니다. 장애인 방문객에 한해서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데스크부터 촉각 갤러리, 주차장과 택시 승강장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촉각 갤러리에서는 방문자들이 손으로 조각품을 만져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저시력 시각 장애인이나 전맹 시각 장애인도 차별 없이 예술품을 경험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프랑스 수어로 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해변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페인에서는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노바 이카리아 해변이 있습니다. 휠체어가 돌아다니기 쉽도록 모래사장 위에 나무 판자를 깔아놨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채로도 쉬운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해변에서는 물에 뜨는 휠체어와 물에서 쓰는 목발을 제공하니 원하는 보조기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곳곳에 휠체어 이용자를 도와줄 자원봉사자와 구조대원이 대기하고 있고 그들은 보조기기 사용을 도와주거나 이용자와 함께 입수를 하기도 합니다. 샤워시설, 화장실, 탈의실, 승강장치 등에도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비해놨기 때문에 실제 해변을 이용했던 휠체어 이용자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곳이죠. 영국 캠프셔의 국립공원에 위치한 폴튼스 파크는 장애인 고객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같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이용하기 어려운 놀이기구도 몇몇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는 입장료가 무료라고 합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놀이기구나 장소에는 접근성 가이드 마크 표시가 크게 붙어 있어 식별이 쉬운데요. 휠체어 이용자는 놀이기구 탑승 대기줄에 긴 시간 대기하고 있지 않아도 스태프가 안내해주는 다른 경로를 통해 바로 놀이기구에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축물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 특이하고 광활한 외관을 자랑하는 덴마크의 국립 아쿠아리움 더 블루 플래닛이 있습니다. 북유럽 최고의 아쿠아리움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접근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만약 휠체어 이용자가 이곳을 방문한다면 방문 전 홈페이지에 마련된 접근성 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미리 알고 갈 수 있습니다. 티켓 데스크에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입장하는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다른 보조기기를 이용하더라도 쉽게 내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족관 내부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텔레코일이 설치되어 있어 전시장 내부에서는 음향을 조금 더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건물 곳곳에 시각 장애인 방문자를 위한 촉각 입체지도,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표지판, 큰 글씨로 된 전시 설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청각 장애인도 수족관을 편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화장실 또한 충분한 유효폭이 있어서 휠체어의 이동과 회전이 수월하다고 하네요. 수족관 내의 모든 비상구가 휠체어 사용자도 대피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만일의 비상 상황까지 고려한 이 섬세함이 이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최적의 접근성을 만들어준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시로 영국의 대형 도서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 도서관 중 하나인 영국 런던의 대형 도서관도 홈페이지에서 접근성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장애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약 10가지 이상 나열되어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덕션 루프가 시설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정보와 함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지도 등의 접근성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방문 전 홈페이지의 접근성 페이지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경로와 엘리베이터, 화장실, 계단의 위치 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리딩룸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높이 조절 책상이 마련되어 있으니 휠체어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편한 독서가 가능하겠죠.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대형 도서관 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 안내견의 밥그릇도 제공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모든 이용자들의 장벽 없는 정보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려해 최적의 접근성을 제공한 해외 공공시설 사례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번엔 교통약자들을 고려해 설계된 교통시설과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성된 시민의식이 더해진 도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